여러분, 이번에는 이튼의 1분기 실적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 이튼 실적은 사실 숫자만 보면 나쁘진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좋았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매출은 성장했고, 조정 EPS도 시장 예상치를 넘겼고, 데이터 센터 수요도 굉장히 강하게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실적 발표 직후 주가는 한번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또 시간이 지나면서 낙폭을 상당히 회복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실적이 좋았는데 왜 처음에는 빠졌을까? 그리고 반대로 그럼 왜 다시 회복했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번 실적은 단순히 좋은 실적이냐, 나쁜 실적이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이튼이 전력 인프라 수혜주라는 건 시장이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장은 단순한 성장보다 그 성장이 실제로 마진과 EPS로 얼마나 잘 전환되는지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이번 분기에는 핵심 사업부인 일렉트리컬 어메리카스를 줄여서 EA 마진이 기대에 못 미쳤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이튼의 실적 헤드라인부터 사업부별 흐름, 재무제표, 이번 인수의 의미, 그리고 주가가 흔들렸다가 회복한 이유까지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좋은 실적은 맞지만 이제 시장은 성장보다 전환력을 보기 시작했다. 이 관점으로 보시면 이번 이튼 실적이 훨씬 잘 이해될 겁니다. 먼저 이튼이 어떤 회사인지 아주 직관적으로 짚고 가겠습니다. 이튼은 전기를 생산하는 회사가 아닙니다. 발전소를 운영하는 유틸리티 회사도 아니고 단순히 변압기만 만드는 회사도 아닙니다. 이튼은 쉽게 말하면 전기가 필요한 곳에서 전기를 안전하게 받고 나누고 보호하고 제어하는 회사입니다. 예를 들어 데이터 센터를 생각해보면 서버와 GPU만 있다고 끝나는 게 아니죠. 엄청난 전력을 안정적으로 끌어와야 하고 그 전력을 내부 설비로 잘 나눠야 하고 과부하나 사고가 나지 않게 보호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 들어가는 스위치기어, 차단기, 전력 품질 장비, UPS, 배전 시스템 같은 것들이 이튼의 핵심 영역입니다. 사업부는 크게 4개로 보면 됩니다. 첫 번째는 일렉트리컬 어메리카스, 미주 전기 사업부입니다. 북미 데이터 센터, 전력망, 공장, 빌딩 쪽 수요를 가장 직접적으로 받는 핵심 사업부입니다. 지금 이튼 주가를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사업부라고 보면 됩니다. 두 번째는 일렉트리컬 글로벌 전기 사업부입니다. 미국 외 지역의 전력 인프라, 산업용 전기 장비, 특수 환경용 전기 장비를 담당합니다. 이번에 보이드 서머 인수가 들어오면서 데이터 센터, 냉각 스토리도 이쪽에 붙게 됩니다. 세 번째는 에어로스페이스, 항공우주 사업부입니다. 항공기 안에 들어가는 유압, 연료, 공압, 전자제어, 센서 같은 시스템을 공급합니다. 전력 인프라만큼 화려하진 않지만 마진이 좋고 안정적인 사업부입니다. 마지막은 모빌리티입니다. 자동차와 상용차 관련 부품 사업인데 성장성과 마진이 상대적으로 낮고 이튼은 이 사업을 분사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튼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튼은 지금 자동차 부품 회사가 아니라 전력 인프라와 항공우주 중심 회사로 재편되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 관점이 이번 실적을 해석하는 출발점입니다. 이제 실적 헤드라인을 보겠습니다. 이번 1분기 매출은 약 74.5억 달러였습니다. 전년 대비로는 약 17%의 성장이 있었습니다. 유기적 성장률, 그러니까 인수나 환율 효과를 제외하고 본업에서 얼마나 성장했느냐를 보면 10% 성장이 나왔습니다. 이 정도면 산업재 기업 기준으로 상당히 강한 성장입니다. 조정 EPS도 시장 예상치를 넘겼습니다. 즉 매출도 좋고 EPS도 컨센서스를 상회했습니다. 그리고 2026년 연간 가이던스도 일부 상향됐습니다. 특히 올게닉 그로스 가이던스가 기존 7에서 9%에서 9에서 11%로 올라갔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사실 시장이 좋아해야 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문제는 EPS 가이던스였습니다. 조정 EPS 가이던스는 기존 13에서 13.5달러에서 13.05달러에서 13.5달러로 아주 소폭만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매출 성장률 가이던스는 올렸는데 왜 EPS 가이던스는 거의 안 올라가지? 데이터 센터 수요가 그렇게 강하다면 이익도 더 좋아져야 하는 것 아닌가? 이게 이번 주가 반응의 핵심입니다. 숫자는 좋았는데요. 하지만 시장은 더 강한 이익 전환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슬라이드의 결론은 이겁니다. 헤드라인은 긍정적이지만
시장은 더 강한 EPS 상향을 기대했다. 그리고 이 의문을 풀려면 이제 사업부별로 들어가 봐야 합니다. 사업부별 매출을 보면 이틀의 수요가 약해졌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먼저 일렉트리컬 어메리카스를 보면 매출은 약 36억 달러였고 전년 대비 약 20%의 성장이 있었습니다. 이 사업부가 가장 중요한데요. 북미 데이터 센터, 전력망, 산업 전력화 수요가 직접적으로 반영되는 부문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일렉트리컬 글로벌입니다. 매출은 약 19.5억 달러, 전년 대비 21% 성장이 있었는데요. 여기도 꽤 강했습니다. 그리고 에어로스페이스는 매출이 약 11.4억 달러, 전년 대비 16%의 성장이 있었습니다. 항공사업부도 상당히 괜찮았는데요. 반면 모빌리티는 약 7.7억 달러로 전년 대비 소폭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부는 이미 분사 예정인 비핵심 사업부라 투자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포인트는 아닙니다. 이 표를 보면 전체적으로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이튼의 핵심 성장축인 전기 사업부는 둘 다 약 20%의 성장이 있었는데요. 항공우주도 좋았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럼 대체 뭐가 문제냐? 바로 다음 슬라이드에서 그 부분을 보겠습니다. 이번 분기 문제는 매출이 아니라 매출이 이익으로 얼마나 잘 연결됐냐 였습니다. 사업부별 실적을 조금 더 깊게 보면 이번 실적에 진짜 핵심이 나옵니다. 먼저 일렉트리컬 어메리카스입니다. 매출은 좋았습니다. 주문도 좋았는데요. 백로그도 마찬가지로 좋았습니다. 데이터 센터 수요도 강했는데 문제는 마진이었습니다. 이 사업부는 매출이 약 20% 성장했는데 영업이익은 그만큼 따라오지 못했습니다. 마진도 전년 대비 크게 하락했습니다. 이게 시장이 가장 민감하게 본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튼 주가에서 가장 중요한 기대는 결국 이거거든요. AI 데이터 센터와 전력망 투자 증가가 일렉트리컬 어메리카스의 매출과 마진을 얼마나 끌어올리느냐. 그런데 이번 분기에는 매출은 잘 늘었지만 마진 레버리지가 기대보다 약했습니다. 반면 일렉트리컬 글로벌은 비교적 깔끔했습니다. 매출도 좋고 향후 보이드 서머의 편입 효과도 기대됩니다. 에어로스페이스도 좋았습니다. 항공우주는 매출 성장도 좋고 마진도 안정적인 고마진 사업부입니다. 데이터 센터만큼 시장의 관심을 받지는 않지만 이튼의 이익 퀄리티를 받쳐주는 좋은 사업부입니다. 반면 모빌리티는 부진했는데요. 하지만 분사 예정이기 때문에 이튼 본체의 투자 포인트에서는 점점 중요도가 낮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이번 실적의 핵심은 이겁니다. 이튼 전체 실적보다 시장은 일렉트리컬 어메리카스의 마진을 더 민감하게 봤다. 왜냐하면 이 사업부가 바로 이튼의 데이터 센터 전력 인프라 스토리의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더 생깁니다. 그러면 이 마진 부진은 구조적인 문제일까? 아니면 일시적인 비용일까? 이 질문에 대해 회사가 컨콜에서 어떤 메시지를 줬는지 보겠습니다. 컨콜에서 회사가 강조한 메시지는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요는 여전히 강하다는 점입니다. 일렉트리컬 어메리카스의 주문은 강했고 데이터 센터 주문도 강했습니다. 전기 부문의 북투빌도 1 이상을 유지했습니다. 북투빌이 1보다 높다는 건 쉽게 말해서 매출로 나가는 것보다 새로 들어오는 주문이 더 많다는 뜻입니다. 즉 수요가 꺾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두 번째, EA 마진 부진은 일시적 비용 성격이 크다는 설명입니다. 회사는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생산 능력을 늘리고 있고 공장 증설과 램프업 과정에서 비용이 먼저 반영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서 램프업이란 건 쉽게 말하면 생산 능력을 끌어올리는 초기 구간입니다. 이때는 인력, 설비, 물류, 공정 안정화 비용이 먼저 들어가고 효율성은 나중에 따라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회사는 1분기를 마진 측면에서 저점으로 보고 있고 하반기로 갈수록 개선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줬습니다. 세 번째, 성장 전략은 더 공격적으로 간다는 점입니다. 보이드 서머 인수를 통해 데이터 센터, 전력 인프라에 냉각 역량을 붙이고 울트라 PCS 인수를 통해 항공우주 사업을 고도화했습니다. 즉 회사의 메시지는 이겁니다. 수요가 나빠진 게 아니다. 오히려 수요는 강하다. 다만 지금은 그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투자와 인수 비용이 먼저 반영되고 있다. 그래서 이 컨콜을 듣고 나면 시장이 왜 처음에는 팔았다가 다시 회복했는지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처음에 마진 실망으로 팔렸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걸 수요 둔화가 아니라 일시적 비용과 성장 투자로 보는 시각이 생긴 겁니다. 컨코르의 핵심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수요 둔화가 아니라 마진 회복과 인수 시너지 실행을 봐달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여기까지가 사업부와 컨코르의 핵심이고 이제 재무제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손익계산서부터 보겠습니다. 손익계산서를 보면 이번 실적의 장점과 약점이 동시에 보입니다. 먼저 매출은 좋았습니다. 전년 대비 약 17%가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매출 원가를 보면 매출보다 더 빠르게 증가했습니다. 매출 원가 증가율이 약 22%였는데요. 이게 의미하는 건 간단합니다. 많이 팔긴 했는데 그만큼 원가 부담도 더 커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출 총이익률이 전년 대비 낮아졌습니다. 판관비도 증가했습니다. 여기에는 인수 관련 비용, 통합 비용, 성장 투자 성격의 비용이 섞여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눈에 띄는 건 이자 비용입니다. 이자 비용이 크게 늘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공장을 짓느라 비용이 늘었다기보다는 이번에 보이드 서머와 울트라 PCS를 인수하면서 차입금이 크게 증가한 영향이 더 큽니다. 결국 손익계산서상으로는 이렇게 보입니다. 매출은 강합니다. 수요도 좋습니다. 하지만 원가, 판관비, 이자 비용, 인수 관련 비용 때문에 갭 순이익은 감소했습니다. 이걸 보고 매출은 늘었는데 순이익은 줄었네. 별로 아니야?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걸 본업 수요가 무너진 그림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번 분기는 성장 투자와 인수 비용이 먼저 반영된 분기에 가깝습니다. 다만 투자자 입장에서 중요한 건 이 비용들이 앞으로 실제 매출과 이익으로 회수되냐 이겁니다. 여기서 영상 중간에 한번 말씀드리면 이런 식으로 실적 숫자와 사업 구조를 연결해서 보는 콘텐츠가 괜찮으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특히 전력 인프라, 원전, 데이터 센터 쪽 기업들은 계속 같이 업데이트 해보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손익계산서의 결론은 이겁니다. 이번 손익의 핵심은 수요 부진이 아니라 비용 선반영과 M&A 영향입니다. 그럼 이런 비용과 인수 효과가 재무상태표에는 어떻게 반영됐는지 보겠습니다. 재무상태표의 내용을 보기 전에 손익계산서 전체 내용을 3초간 정지하고 가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캡처하신 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무상태표는 이번 이튼 실적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번 분기에 이튼의 재무상태표가 확 커졌기 때문입니다. 먼저 운전자본 쪽을 보면 매출 채권, 재고자산, 상급비용 및 기타 유동자산, 매입 채무가 전반적으로 늘었습니다. 이걸 나쁘게만 볼 필요는 없습니다. 매출이 증가하고 주문과 백로그가 강한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재고도 필요하고 매출 채권도 늘고 아직 청구되지 않은 미청구 채권도 늘 수 있습니다. 즉 현재로서는 수요가 둔화돼서 재고가 쌓이는 그림이라기보다는 성장 과정에서 운전 자본이 커진 모습에 가깝습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영업권과 기타 무형자산입니다. 영업권이 크게 늘었습니다. 이건 거의 이번 사업 인수 영향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이튼이 보이드 서머와 울트라 PCS를 인수하면서 인수 가격 중에서 식별 가능한 자산을 초과하는 부분이 영업권으로 잡힌 겁니다. 기타 무형자산도 크게 늘었습니다. 이건 쉽게 말하면 고객관계, 기술, 수주잔고, 브랜드와 같은 식별 가능한 무형의 가치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영업권은 시너지와 초과수익 기대에 가깝고 기타 무형자산은 고객관계, 기술, 백로그처럼 구체적으로 식별 가능한 가치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차입금도 크게 늘었습니다. 즉 이번 재무상태표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본업이 악화됐다기보다는 대형 M&A로 회사의 판이 커졌다. 하지만 동시에 리스크도 커졌습니다. 앞으로는 이자 비용, 무형자산 상각, 인수 통합 비용이 손익을 누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수한 회사들이 기대만큼 실적을 내지 못하면 나중에는 손상 리스크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상태표의 핵심 결론은 이겁니다. 이트는 공격적으로 성장의 판을 키웠다. 하지만 이제 그 인수가 실제 실적으로 증명돼야 한다. 이제 이 내용이 현금 흐름표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보겠습니다. 재무상태표도 동일하게 3초간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현금 흐름표는 앞에서 본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를 다시 확인해주는 자료입니다. 먼저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개선됐습니다.
순이익은 감소했지만 감가상각비와 무형자산 상각비 같은 비현금 비용이 더해졌고 운전자분 부담도 전년보다 완화되면서 영업현금 흐름이 좋아졌습니다. 이건 긍정적인데요. 즉 본업에서 현금을 전혀 못 만들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다만 투자활동 현금 흐름을 보면 큰 폭의 유출이 발생했습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사업 인수 지급액 때문입니다. 보이드 서머와 울트라 PCS 인수로 대규모 현금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럼 이 인수 대금을 어떻게 조달했냐? 재무활동 현금 흐름을 보면 차입금 유입이 크게 발생했습니다. 즉 인수 대금 대부분을 차입금으로 조달한 겁니다. 그래서 현금 흐름표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본업 현금 흐름은 개선됐다. 하지만 대형 인수로 투자 현금 흐름은 크게 빠졌고 이를 차입으로 메웠다. 또 하나 볼 포인트는 자사주 매입입니다. 작년에는 자사주 매입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사실상 없었습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판단인데요. 대형 인수를 했고 차입금이 늘어난 상황에서 자사주 매입까지 강하게 하기보다는 재무 안전성을 우선하는 게 맞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금 흐름표의 결론은 이겁니다. 이번 현금 흐름표는 본업 악화가 아니라 공격적 M&A 집행을 보여준다. 여기까지 재무제표를 봤으니 이제 그 M&A가 왜 중요한지 보겠습니다. 이번에 인수한 두 회사 보이드 서머와 울트라 PCS입니다. 인수 관련 내용을 보기 전에 현금 흐름표도 똑같이 3초간 정지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인수는 이튼의 미래 방향을 잘 보여줍니다. 먼저 보이드 서머입니다. 보이드 서머는 데이터 센터와 항공, 산업용 시장에서 열 관리와 액체 냉각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AI 데이터 센터의 병목은 이제 단순히 전력만이 아닙니다. GPU 성능이 올라가고 렉당 전력 밀도가 높아질수록 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기존 이튼은 데이터 센터에 전력을 받고 나누고 보호하는 쪽에 강했습니다. 그런데 보이드 서머를 인수하면서 여기에 냉각과 열 관리까지 붙이게 된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튼이 데이터 센터 고객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전력 인프라도 우리가 해줄 수 있고 냉각 쪽도 같이 제한할 수 있다. 이건 고객당 매출을 키우고 데이터 센터 인프라 패키지 회사로 재평가받을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는 울트라 PCS입니다. 울트라 PCS는 항공우주 쪽 전자제어, 센서, 미션 시스템, 데이터 처리 솔루션 등을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이튼의 기존 에어로스페이스 사업이 유압, 연료, 공합, 제어 시스템이 강했다면 울트라 PCS는 거기에 전자제어와 센서, 방산 미션 시스템 성격을 더해주는 인수입니다. 즉 울트라 PCS는 매출 규모 자체보다 에어로스페이스 사업의 질을 높여주는 인수에 가깝습니다. 이 두 인수를 같이 보면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보이드는 데이터 센터 스토리를 키우는 인수, 울트라 PCS는 항공우주 사업을 고도화하는 인수입니다. 다만 여기에도 리스크는 있습니다. 좋은 회사를 샀다고 끝이 아닙니다. 비싸게 산 만큼 앞으로 실제 매출, 마진, EPS, 현금 흐름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인수들은 이튼의 미래 스토리를 강화하지만 동시에 단기적으로는 차입금, 이자 비용, 상각비 부담을 키웠습니다. 이제 이 구조를 이해하고 나면 주가가 왜 처음에는 빠졌다가 다시 회복했는지도 더 명확해집니다. 이번 실적 발표 이후 주가 반응은 꽤 흥미로웠습니다. 처음에는 주가가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본 건 일렉트리컬 아메리카스의 마진 부진이었기 때문입니다. 핵심 사업부에서 매출은 강한데 마진이 기대보다 약했습니다. 그리고 EPS 가이던스 상향폭도 크지 않았습니다. 시장 입장에서는 이렇게 본 겁니다. 데이터 센터 수요가 그렇게 강하다면서 왜 EPS 가이던스는 크게 안 올라가지? 왜 핵심 사업부 마진은 내려갔지? 그래서 처음에는 실망 매물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후 주가는 다시 회복했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시장이 다른 쪽도 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데이터 센터 주문은 강했습니다. 백로그도 강했습니다. 올게닉 그로스 가이던스도 상향됐습니다. 즉 수요가 꺾인 게 아니라는 점이 확인이 됐는데요. 그리고 컨콜에서 회사는 마진 부진을 구조적 수요 악화보다는 증설, 램프업, 비용 선반영 성격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시장 해석이 바뀐 겁니다. 처음에는 마진 왜 이래 였다면 이후에는 수요는 강한데 일시적 비용이면 나중에 회복할 수 있겠네로 바뀐 겁니다. 이게 주가가 빠졌다가 회복한 핵심 이유입니다. 이 슬라이드의 결론은 간단한데요. 처음에는 마진을 보고 팔렸고 나중엔 수요와
백로그를 보고 다시 샀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이 회복이 영원히 보장된 건 아니라는 점입니다. 다음 분기에도 일렉트리컬 어메리카스의 마진이 계속 약하면 시장은 다시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멘텀과 리스크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튼의 모멘텀은 여전히 강합니다. 첫 번째, 데이터 센터 전력 인프라 수요입니다. AI 데이터 센터가 늘어나면 전력 인프라가 필요하고 이튼은 그 중심에 있는 회사 중 하나입니다. 두 번째, 전기 사업부의 두 자릿수 성장입니다. 일렉트리컬 어메리카스와 일렉트리컬 글로벌 모두 강한 성장률을 보여줬습니다. 세 번째는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항공우주는 조용하지만 고마진 안정 성장축입니다. 이튼이 데이터 센터 하나에만 의존하는 회사가 아니라는 점도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보이드 서머입니다. 이 인수를 통해 이튼은 데이터 센터 전력 인프라에서 냉각까지 확장할 수 있는 스토리를 갖게 됐습니다. 하지만 리스크도 분명합니다. 첫 번째는 일렉트리컬 어메리카스의 마진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데요. 다음 분기부터 마진이 회복되는지 봐야 합니다. 두 번째는 EPS 가이던스입니다. 올게닉 그로스 가이던스는 올라갔는데 EPS 가이던스가 크게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추가 상향이 나오는지가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대형 M&A 이후 차입 부담입니다. 부채가 늘었고 이자 비용도 늘었습니다. 인수한 회사들이 빠르게 실적에 기여해야 이 부담이 정당화됩니다. 네 번째, 밸류에이션입니다. 이트는 이미 전력 인프라 수혜주로 시장의 기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실적만으로는 부족하고 기대를 계속 넘겨야 합니다. 결국 이트는 좋은 회사인데요. 하지만 지금은 단순히 좋은 회사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좋은 수요를 실제 마진과 EPS로 전환할 수 있느냐, 이걸 검증받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체크 포인트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이 튼을 볼 때 체크 포인트는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일렉트리컬 어메리카스의 마진 회복 여부입니다. 이번 실적에서 가장 아쉬웠던 부분이 바로 이 사업부의 마진이었습니다. 다음 분기부터 매출 성장뿐만 아니라 영업이익과 마진이 같이 회복되는지 봐야 합니다. 두 번째는 EPS 가이던스 추가 상향 여부입니다. 올게닉 그로스 가이던스는 이미 올라갔습니다. 이제 시장이 원하는 건 EPS입니다. 매출 성장률이 높아졌다면 그게 EPS 상향으로 연결돼야 합니다. 세 번째는 보이드 서머의 편입 효과와 시너지입니다. 보이드 서머는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인수입니다. 하지만 전략이 좋다는 것과 실적에 기여한다는 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앞으로 이 보이드가 일렉트리컬 글로벌의 매출과 마진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데이터 센터 전력 냉각 패키지 스토리가 실제 수주로 이어지는지 봐야 합니다. 네 번째, FCF 개선과 순차입금 축소 속도입니다. 이번 인수로 부채가 늘었는데요. 그러면 앞으로는 강한 수요가 실제 현금 흐름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FCF가 좋아지고 순차입금이 줄어드는 흐름이 나오면 시장은 인수 부담을 더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이튼 실적은 나쁜 실적이 아닙니다. 오히려 매출, EPS, 데이터 센터 수요, 백로그까지 보면 좋은 실적입니다. 하지만 시장의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이튼은 전력 인프라 수혜주다 라는 이야기만으로도 충분했을 수 있습니다. 이제는 다릅니다. 시장은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요가 마진으로 이어지냐, EPS로 이어지나, 현금 흐름으로 이어지나. 그래서 이튼은 수요가 꺾인 회사가 아니라 강한 수요를 이익으로 전환하는 속도를 보여줘야 하는 회사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튼을 보유하고 계시거나 전력 인프라, 데이터 센터 수혜주를 보고 계신 분들은 댓글로 다양한 의견 남겨주시면 저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실적이나 주요 이벤트가 나오면 다시 업데이트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